하나증권에서 제목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는 그렇게 됩니다. 이제는? 왜냐면 이게 너무 비싸요. 이게 하나당? 하나당 가격이 비싸서 다른 거는 예를 들어 뭐 대당 한 30억 정도 하면 이런 거 한 200억 이상 하거든요. 오, 장난 아니네요. 눌림 가격대 물어보면 좀 그렇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랭킹쇼 이건입니다. 오늘도 문서진 타이탄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랭킹쇼는 한 주 동안 증권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그리고 요즘 저희가 새로운 기준을 좀 넣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할 만한 종목을 조금 더 이 니즈를 반영해서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3위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예, 이거 좋은 건 알겠는데 네. 비싸서 못 사는 네. 약간 그런 느낌이고 핫한 종목이네요. 예, 핫한데 증권가에서는 그닥 핫한 것 같지 않아요. 9월에 딱 리포트 딱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제목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경상도 사람. 아, 그렇구나. 계속 올라가잖아요, 여기. 아, 그렇군요. 네. 톤의 뉘앙스가 되게 네. 중요한 거네요. 네. 뭐, 그걸 자기가 알아야지. 그걸 우리한테 물어봐. 자, 목표 주가 71,000원. 그리고 더 올린 겁니다. 거의 엄청 71,000원. 엄청 세게 잡았네요. 예, 아주 되게 사랑하는. 김놓고가 맞아요. 아니군요. 아, 두 분이서 같이. 아, 맞죠. 예. 네. 왜냐하면 이제 하나 쪽에 네. 그 반도체 쪽은 김놓고 분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미 반도체 보면은 이거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성장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주가 측면에서 보자고요. 이게 너무 빨리 올라온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맞습니다. 제가 캐시메이커 채널에서 제가 이제 육룡이라고 해서 이제 막 제가 이제 주력 섹터들 중에서 한 두 군데에서 제가 6종목을 제가 말씀드린 건 있어요. 그 나르샤. 네. 나를 거다. 네, 육룡의 나르샤라고 해서. 근데 네. 그 중에 반도체에서 원래 제가 이제 주력군으로 생각했던 두 종목이 한미 반도체랑 PSK 홀딩스였거든요. PSK 홀딩스. 네, 근데 최근에 제가 한미 반도체를 바꿨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다고. 아. 제가 이제 처음에 한미 반도체를 육룡이라고 생각하고 메인군이라고 생각했던 시점보다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 그럼 육룡에서 지금은 제외? 이제 제외했습니다. 물론 네. 근데 성장성이 훼손돼서 제외한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너무 밸류에 대한 고밸류의 부담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최근에 그 로봇이나 의료용 AI 상승하는 걸 보면 네. 전혀 안 비싸긴 한데. 그렇죠. 거기는 뭐 다른 영역이죠. 네, 근데 그거는 테마주인 거고, 네. 예,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는 테마라기보다는 주도군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도 많이 접근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밸류를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밸류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픽스한 게 맞는 게, 물론 글로벌 메인은 이제 본딩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TC 본딩인데, TC 본더 생산하는 업체들 중에서 1위는 글로벌 1위는 네덜란드의 배시입니다. 네. 배시보다는 뭐 사실 시총이 크진 않은데 네. 저 2위가 ASMPT거든요.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 회사예요. 네, 근데 거기보다 시총이 더 커졌어요. 아. 글로벌 매출 2위 TC본도 회사보다 컸습니다. 물론 이걸 엄밀히 따져서 뭐 그냥 매출 규모만 놓고 봐서 2위보다 뭐 시총이 큰 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술력이 한미께 조금 더 있어요. 그렇군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대비해서 여전히 좀 고평가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성장성은 인정되나 밸류는 비싸다라는 건 인정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명품 백 보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 예쁘다 사고 싶다는데 못 사는 거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 한미 반도체 생각하면 이제 반도체 업황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저희도 뭐 계속 랭킹쇼로 보고 있지만 반도체 업황이 네. 예전에 연초에 그런 예상과는 다르게 조금씩 밀려요.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중장기로는 다 좋게 봐요. 네. 그건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 근데 단기 관점에서는 이런 프리미엄 유지될까요? 한미 반도체가 주력군으로 하고 있는 지금 TC 본딩 자체가 네. HBM3라는 모멘텀이 생겼잖아요. AI 반도체. 네, 그러니까 물론 메모리 반도체의 전체적인 업황 같은 경우는 PC라든지 모바일 쪽의 회복력이 좀 더디다 보니까 조금 빠질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HBM3만큼은 엄청나게 지금 고성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만 하더라도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30%가 HBM3고, 맞아요. 그 2025년만 되더라도 70%가 HBM3란 말이에요. 지금 회사가 다 거기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왜냐하면 HBM에
메모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PC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인 모바일에 들어가는 D램 양보다 HBM 그 하나에 들어가는 D램 양이 훨씬 더 많거든요. 아파트처럼 쌓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큰 대세를 보면 메모리 시장이 PC라든지 모바일 시장이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 자체가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PC랑 모바일을 주력으로 봤다면 네. 이제는 AI 쪽으로 이게 그렇죠. 주력군이 되니까 네네. 제 생각에는 뭐 단기적으로도 나쁘지 않다. 특히 엔비디아의 실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HBM3 자체의 시장 성장성이 매우 크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멀티플은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기, 단기 모두 관점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바닥은 찍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약간 추가 질문이긴 한데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 쪽하고 뚫었다고 얘기하고 내년인가 후년인가 HBM4니까 6세대까지 만들 거다 이렇게 해서 예, 3.2, 그러니까 3 HBM 3.2. 그러니까 그게 5세대 네. 그리고 4는 6세대 네. 근데 거기까지 자기네들은 뽑아내겠다 이렇게 하는 게 한미 반도체한테도 이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을 할 가능성은 지금 현재 보면 낮아요. 한미 반도체가. 하지만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다음에 나머지 주요 후공정 업체들 네. 뭐 암코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에게는 TC 본딩이 계속 납품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더 고도화 됐을 때 그럼 단수가 더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 단수가 더 높아진다라는 건 그만큼 본딩을 할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붙여야지 계속. 예, 그 당연히 이제 본더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는 SK 하이닉스 쪽. 네, 지금은 주력군.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주력군은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게 한미 반도체처럼 삼성이 따라 붙으니까 네.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한테 한미 반도체가 있다면 삼성한테는 또 누가 있을까? 네. 그런 회사를 좀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 아, 비상장이죠. CMS입니다. 아, CMS. CMS. 그러니까 삼성 자회사. 그리고는 다 하네, 다 알아. 그리고는 그겁니다. 그 예. 배시. 양쪽 모두 주력군은 배시예요. 네덜란드 배시가 이제 주력 고객사고 네. 거기에 이제 뭐 하나씩 끼워 넣는 게 이제 뭐 2차 벤더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한미 반도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CMS 자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덜란드는 반도체는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실적인데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1분기의 기저효과다라는 그런 네. 평가를 리포트로 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미 반도체 어쨌든 지난 건 지난 거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그런 성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수주가 최근에 너무 안 나와서 예,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게요. 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또 수주 소식이 또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앞으로도 저희가 보기에 수주는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TC 본더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다른 이제 반도체 장비들도 많이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후공정 쪽의 라인 자체는 계속 증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후공정 쪽에 들어가는 나머지 장비들의 수주도 실적은 하반기에 계속 전 찍힐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실적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최악이 지나고 턴을 하는 과정에서 하반기도 우려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이슈,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뽑아온 질문이 되겠는데, 한미 반도체가 아까 전에 계속 얘기를 앞서 해주셨던 그 TC 본더. 그러니까 이게 본더라는 거 어쨌든 이게 붙이는 거. 붙이는 거. 기계. 그거 뭐 2.0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이게 이 회사의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나요? 이제는 그렇게 됩니다. 이제는? 왜냐면 이게 너무 비싸요. 이게 하나당? 하나당 가격이 비싸서 예, 다른 거는 예를 들어 뭐 대당 한 30억 정도 하면 이런 한 200억 이상 하거든요. 오,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거 몇 대만 팔아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약간 그 ASML 노광 장비처럼 부담. 그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엄청 그렇다는, 비싸요. 예. 근데 이게 나중에 저는 이게 특허청에 가보면 예. 그 한미 반도체가 TC 본더를 특허 낸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게 도면도가 대충의 도면도가 나와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 진짜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 이게 그냥 본더니까 뭐 이렇게 하나 찍어내는 게 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본더 안에 자기가 안에 넣어서 검사 장비까지도 다 같이 포함시키는 거라서 복잡스럽네요. 예, 엄청 커요. 그래서 이게 자체가 TC 본더 하나 자체가 워낙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네. 예, 이것만 있어도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앞으로 이게 거의 주력군이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굉장히 큰 호재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TSMC를 겨냥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자, 그럼 한미 반도체에 대한 질문 좀 맞춰봤는데, 그렇다면 한미 반도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사도 됩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아니면 언제 살까? 그러니까 저는 뭐 한미 반도체 좋은 건 맞는데 네. 가격적으로 비싸서 네. 눌리면 사셔라. 눌리면? 예.
눌림 가격대 물어보면 좀 그렇겠죠? 대충? 네. 아니 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한 5만 원 미만, 아니 4만 5천 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면 한번 관심 가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눌림목 노리고 한번 세일 들어왔을 때 한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